안녕하세요. 언론 뉴스에서 서울경제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짠테크가 시들해졌다. 그래서 중고 거래도 줄었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. 정말로 중고 거래가 줄은 걸까요? 아니면 절대적인 소비 자체가 준 걸까요?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엔데믹 속에 놀이 문화가 사그라들고 해외 명품이나 생필품 소비에 쏠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부 그럴 수도 있겠죠. 이제 확실한 건 중고 거래도 요즘은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상품이 가격이 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. 제가 청바지를 하나 보니까 청바지 가격이 전부 다 3만원, 4만원, 5만원, 7만원, 10몇만원 이래요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청바지 가격이 한 만원에서 한 2만원 이내이면 가격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유니클로 같은 데 가서 행사할 때 사는 가격이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품의 가격이나 가격만으로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니까 제가 굳이 당근마켓에서 청바지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. 나이키나 아디다스, 셔츠나 바지나 이런 품목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요. 별로 싸지 않아요.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팔면 안 나갈 것 같은데?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종종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 들어가서 잘 안 봐요. 어떤 정도로 보냐. 들어가서 제가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물품, 희귀 품목들 있잖아요. 수입하는 것들.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검색하면 좀 나와요. 제가 사채꾼 우시지마라고 하는 그 일본 만화책 검색하거든요. 그럼 나와요.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가격이 어마무시하죠. 슬램덩크 만화책을 검색한다? 나와요. 가격이 싸지 않아요. 이제 그러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. 아,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산다고 무조건 싼 게 아니구나. 이럴 거면은 돈 조금 더 보태서 그냥 새 제품 사는 게 낫겠다.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결국에는 짠테크가 시들해져서 중고거래가 줄었다라기보다는 중고거래 사이트 안에서도 더 이상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게 안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안 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.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입니다.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제 생각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니까요. 당근마켓도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MAV라고 하는데요. 이제 들어와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의 수가 줄었네요. 당근마켓도 1670만에서 1530으로, 번개장터는 244에서 205만으로, 중고거래는 81만에서 78만으로 전부 다 줄었네요. 대략 이제 다른 채널들 대형마트 조금 오르고, 백화점 떨어졌고, 편의점 떨어졌고, 그냥 이걸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소비 자체가 줄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. 이제 중고거래 판매額을 올려도 거래가 성사가 안 되더라. 거래 성사가 안 되면 가격을 좀 세게 올리니까 안 되는 거죠. 중고거래마저 줄이고 있는 분위기다. 이런 얘기들. 소비 위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네요. 불황형 소비가 중고거래인 것 같은데. 소비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. 백화점 같은 데서 명품군하고 필수 소비재만 팔린다. 그렇죠. 예. 식품이 이제 소비가 이제 제일 주를 이루는 거고요. 나머지 취미형인 것들은 사실 좀 어려워지고 있죠. 그리고 결국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이용을 하지만 지역 기반으로 한 거래 플랫폼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빨리 거래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점들도 있긴 하지만 좀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만족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좀 더 추가적인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하는데 사실 좀 봐야죠. 어떨지는 살펴야죠. 참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.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근마켓이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버리려고 하는 상품들, 안 쓰려고 하는 품목들을 그래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고맙지 않습니까? 그걸 통해서 이제
우리는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고 또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하는 거죠. 뭐 결국에는 가격이 제일 문제다. 그리고 고객들이 락인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, 여러 가지 편리한 서비스들도 같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. 최근에 뭐 당근마켓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 같은 것들 좀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자영업자들 홍보도 좀 해주고 알바 일자리도 소개시켜주고 하는 것들. 알바 일자리 소개시켜주고 받고 하는 건 마치 뭔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 벼룩시장 있잖아요. 뭐 그런 느낌들이 조금 들었죠. 그리고 뭐 번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GS25, 뭐 반값 택배, CU 알뜰 택배 같은 거 이용해서 뭐 상품 주고받는 이제 이용자 간에 그 이제 거래 비용을 조금 이렇게 절감시켜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, 뭐 거래 신뢰를 좀 높인다라고도 얘기하고요. 롯데가 인수한 중고나라는 뭐 세븐일레븐을 오프라인 채널을 확보했다는데 뭐 얼마나 활성화 되는지는 조금 봐야 되겠죠. 뭐 다른 곳은 뭐 일부 이제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저 메리트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빠져나온 이들도 있다고 하네요.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여러가지 생각들 드는데 뭐 확실한 건 뭐다, 가격이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뭐 안 나갈 리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. 뭐 지금도 뭐야 당근마켓 들어가서 이렇게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. 뭐 남성 패션하고 좌파 이렇게 쳐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뭐 그다지 메리트 있는 상품들, 확 끌리는 상품들이 안 보입니다. 이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, 뭐 그다지 뭐 내가 여기서 꼭 사야겠구나, 이거는 좀 필요한데, 이런 느낌들이 사실 좀 덜 들더라는 거죠. 뭐 두고 봐야죠. 뭐 또 지나고 하면은 또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, 또 어떨 때는 또 사람들에게 또 확 인기를 끌 때도 있는 거니까 뭐 무조건 완전 침체가 됐다, 뭐 무조건 잘 나간다, 이런 건 아니니까 지금은 좀 주춤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저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나름 이렇게 생존하기 위한, 수익성을 찾기 위한 그런 모델들도 찾겠죠. 워낙 이제 거래 활성화해서 뭐 트래픽은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뭐 특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입 원천은 좀 사실 부족한 게 현재 중고거래 사이트의 숙제거든요. 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고 또 다듬어 나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확실한 건 지금 당근마켓이든 번개장터든 판매 가격이 너무 높여서 내놓은 상품들이 많더라는 거죠. 싸면 잘 나간다, 그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